자, 전산회계 2급 102회입니다. 102회. 이론심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의 계정별 원장 중에 자력의 표시가 옳은 것은, 옳은 것은. 자, 1번 선수급은 뭐예요? 부채죠. 부채는 자력이 어느 변한다고요? 대변을 와야죠. 자, 차량 운반구는 뭐라고요? 자산이죠. 얘는 어느 변화야 된다? 차별에 와야 되겠네요. 3번 선납세금. 먼저 납부한 세금을 법인기업에서 먼저 세금을 납부하면 선납세금 그랬어요. 얘는 뭐라고요? 자산입니다. 나중에 안 내도 되니까. 정답 몇 번? 4번이에요. 임차보증금.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그랬죠? 자산이니까 차별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문제 2번. 다음 중에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자,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영업손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영업손익이라는 것은 뭐에서? 매출액에서 뭘 빼면? 매출 원가를 빼면 뭐 나온다?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 매출 총이익에서 뭘 뺀다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뭐가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그 외의 항목이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항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얘는 풀 때 그냥 다 쳐보시면 돼요. 계정가만 쳐보시면 급여 801번, 접대비 813번, 이자 비용 몇 번 나왔죠? 951번, 감가상각비 818번. 그렇게 나오니까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의 재무제표 종류 중에서 A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A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A는 해당 회계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의 예측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답 뭐라고요? 손익계산서. 정답은 2번입니다. 손익계산서. 네 번째입니다. 다음 중에 아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한 것을 내렸습니다. 단기 금융상품은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얼마?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이라 했습니다. 정답은 4번. 넘어갔어요. 자, 5번입니다. 다음과 주어진 자료에서 단기 외상매출금 현금 회수액은 얼마인가 물었어요. 자, 외상매출금에서 나오니까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다, 부채다? 자산이다.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니까 항상 어느 변이 많다? 차별이 많아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외상매출금의 기초자료가 어느 변 온다? 당연히 차별 오겠죠. 당연히 기초자력은 차별에 얼마라고요? 200만 원 돼 있습니다. 차변에 200만 원 돼 있고요. 외상매출의 기말자력은 반대니까 어느 변 온다고요? 당연히 대별 오겠죠. 기말자력 얼마 있습니까? 300만 원 있어. 300만 원. 300만 원이라고 돼 있고요. 단기에 발생한 외상매출액이 되어 있습니다. 단기에 발생한 외상매출액은 분기해 보시면 상품을 매출하면 대배 뭐라 분기한다고요? 상품 매출. 차별 뭐라 분기해요? 외상 매출금 되니까 외상 매출금 어느 변에? 차별에 상품 매출에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500만 원 그랬습니까? 500만 원이 당연히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단기에 발생한 외상 매출금의 조기 회수로 인한 매출 할인액 4만 원 내놨습니다. 매출 할인은 매출 시에 무슨 분기한다고요? 역분기, 거꾸로 분기하면 차별에 상품 매출 혹은 매출 할인이라 분기하고 대별은 뭐라고요? 외상 매출금이라 분기하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어느 변에? 대별에 상품 매출에서 얼마 더 간다고요? 4만 원 더 가는 거예요. 자, 이놓고 난 뒤에 나오는 게 외상 매출금은 전액 현금 회수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회계에서 항상 차변 합계액과 대변 합계액이 같아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맞습니까? 차변 합계액 얼마 나온다고요? 700만 원. 대변 합계액 얼마 나와요? 304만 원. 요 차액을 현금으로 해소했다는 얘기겠죠? 차액은 얼마 발생합니까? 396만 원.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죠. 자, 6번째입니다. 재고사례의 단가결제방법중에 후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대체로 일치한다. 기말 재고가 가장 오래된 매입 상품의 단가로 계산된다.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자,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후입선출법을 팔면 어떻게 팔려요?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첫날에 100원 주고 샀던 게 두 번째 날은 얼마 된다고요? 110원이 되고,
세 번째는 얼마 되고요? 120원 되고 이렇게 물가가 계속 상승해요. 물가 상승할 때 3번부터 팔면 매출 원가가 커지는 거죠. 맞습니까? 매출 원가가 커지면 이익이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들겠네요. 물가 상승 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기말 재고가 과소평된다. 맞죠? 자, 바르지 않는 건 몇 번으로 올 수 있습니까? 1번입니다. 1번.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대체로 일치한다. 이건 뭐에 대한 내용이다? 선입선출법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이런 개념이죠. 7번째 갑니다. 다음 중에 유형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거, 수익적 지출을 묻고 있는 거죠. 수익적 지출은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현 상태 유지시켜주는 거 맞습니까? 이런 것들 했어요.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건물이 증축 비용이다. 건물이 피난시설 설치다.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건물 내부의 조명기구를 교체했다 해서 가치가 올라가든지 하지 않습니다. 8번 문제. 다음은 기계장치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해당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인지 물었어요. 기계장치를 팔게 되면 대별에 뭐가 없어진다고요? 기계장치가 없어져요. 기계장치는 얼마짜리라 그랬어요? 68만원. 취득가액이 나와 있으니까 68만원짜리예요. 기계를 팔게 되면 차별에 뭐가 필요 없다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필요 없어요. 차별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졌는데 이 금액이 얼마인지 묻고 있는 거죠. 일단 적어놓고요. 처분가액이 77만원이라는 것은 팔고 현금 받은 금액이 얼마라고요? 77만 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77만 원. 그리고 팔고 나니까 뭐가 발생한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니까 수익 발생하는 거 어느 배네? 대별에. 얼마 발생한다고요? 45만 원 얘기예요. 대별을 다 합계하면 113만 원 나옵니까? 차별도 113만 원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 필요하다? 36만 원 필요 맞습니까? 합계하면 113만 원 나오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냐라고 묻는다면 36만 원입니다. 라고 했죠. 정답은 3번이에요. 할만하죠? 자, 다음 문제. 9번째. 다음의 설명과 관련된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현금의 입금 등이 발생하였으나 처리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 한다. 가수금이죠. 가수금. 돈을 받긴 받았는데 그 원인을 현재 알 수가 없어요. 가수금입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 외상매금 계정 차별에 기입되는 거래는 했습니다. 자, 상품 구입 대금을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을 때 그럼 차별 상품 대변 뭐라고요? 외상매입금이라는 얘기죠. 대변이니까 아니고요. 외상매입 대금을 현금 주겠을 때 차별의 외상매입금 대변 현금 맞습니까? B가 맞고요. 외상매입 대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을 때 차별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보통예금 맞죠? B, C가 맞네요.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대금은 외상매출금이죠. 보통예금 입금되면 차별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이니까 정답은 B와 C. 정답 몇 번? 2번이 2번. 그냥 뭐 거의 계정과목 물어보는 문제가 많네요. 이 회차는. 자, 11번. 다음에 설명하는 계정과목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주로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기업의 자본금 계정에 대한 평가 계정으로서 자본금 계정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임시 계정이다. 또한 기말 결산 시 자본금 계정에 대체한다. 얘가 뭐였어요? 인출금이죠. 인출금.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째. 다음 지출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나눴어요. 종업원의 회식 비용 뭐예요? 복리후생비. 차액금의 이자 지급 뭐라고요? 이자 비용. 기부금은 당연히 기부금. 전화요금은 통신비. 정답은 뭐라고요? 가와 라. 정답은 3번입니다. 너무 쉽다. 13번째. 주어진 자료에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물었어요. 자, 손익으로 인식, 단기 손익 인식하는 거. 2022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취득했습니다. 취득가액이 100만원, 잔존가액은 제로. 내용연수 5년. 상업방문 정액법. 감가상각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내용연수 몇 년분에? 자, 5년분에. 취득원가 얼마?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제로예요. 마이너스 제로. 1월 1일날 구매했으니까 단기에 요거는 감가상각 해야겠죠. 얼마 나옵니까? 20만원. 20만원이라는 것은 1년 동안 가치가 떨어진 거,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이 20만원입니다. 그죠? 자료 2번 보면 이자 수익은 10만원이에요.
비용이 20만 원 발생했고 수익이 10만 원 발생했으면 이익이다 손실이다. 손실. 정답 몇 번? 2번. 문제가 살짝 이해하기가 문제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14번째. 다음과 같이 주어진 자료에서 단기 기말 손익계산서 계상되는 보험료는 얼마가 물었어요. 자, 단기의 보험료를 현금 지급했는 금액은 4만 원입니다. 그런데 기말 재무주 상태표에 계상된 선급 보험료가 얼마 있다고요? 만 원 있대요. 자, 원래 보험료 준 거는 4만 원인데 선급 보험료가 선급 비용이 만 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단기 보험료는 얼마라고요? 3만 원이지 뭐. 문제 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그죠? 이해만 살짝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 수익이 증가한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맞는 것은 나왔어요. 수익이 증가한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맞는 것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서 자본이 증가한다. 자산이 증가하면 어느 변? 차변. 부채가 감소하면 어느 변? 차변. 맞습니까? 요거에 따라서 자본이 증가한다.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네, 1번. 요 회차는 제가 보니까 문제가 어렵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이때까지 접근하지 않은 방식의 문제가 몇 문제 있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만 잘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날짜 7월 6일째로 갑니다. 일반적표입니다. 영업부 직원들이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위한 학원 수강료 10만 원을 보통인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습니다. 차변 뭐라고 그래요? 교육 훈련비 얼마예요? 10만 원. 대변에는 보통 예금.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나라에서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그냥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더라? 1년에 2번 3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처음 들어오시죠? 저도 요번에 이제 밑에 다른 사업을 하면서 들었는데 거의 다 나온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이게 홍보를 크게 많이 안 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근데 딱 쓸 수 있는 거는 무조건 교육에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는 사람들은 아름 자기들끼리 알아서 받아서 써먹는 거예요, 이제. 근데 써먹는데 처음에 첫 해란다. 1차, 2차가 35만 원, 35만 원 나오는데 1차 35만 원을 받아서 다 써야지 2차에 35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70만 원 받아서 내가 쓰고 싶은데 어디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 이제 노동부 사업 이런 사업이 아니라 그냥 일반 학원들 있죠. 내가 배우고 싶은데 예를 들어 수강료가 예를 들어서 40만 원이야. 그러면 그 바우처 카드를 이용해서 35만 원 바우처 카드 결제하고 나머지 5만 원 내가 부담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탐나는 전 다시 개시하는 거 알죠? 10일부터인가요? 맞나요? 10일부터인가 다시 개시한대요. 근데 어떤 데는 5% 해주고 어떤 데는 10% 해준대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한번 탐나는 전 옛날에 했었던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거 주잖아. 우리. 그죠? 10만 원씩 주는 거. 받아 먹어야죠. 자, 강남 상사로부터 임차하여 영업적으로 돌려받았던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 1억 원을 보통예금 돌려받았습니다. 보증금의 거래처를 기재할 거 되었어요. 자, 보증금을 돌려받은 겁니다. 자, 무슨 예금 계좌로? 보통 예금 계좌로. 차변에 보통 예금. 얼마 들어와요? 1억. 100, 00,00,00,00. 뭐 돌려받은 거예요? 임차 보증금 돌려받은 겁니다. 대변에 임차 보증금에서 1억 하시면 되겠죠. 주의하실 거는 뭘 적어야 된다고요? 거래처 적으셔야 돼요. 임차 보증금. 누구예요? 강남 상사라고 거래처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손이 두꺼운 건지 종이가 얇은 건지 모르겠네. 페이지가 넘어가. 8월 29일자입니다. 8월 29일.
거래처의 신규 매장 개설을 축하하기 위해서 영업부에서 거래처 선물용 화분 30만 원을 구입하고 사업용 카드 BC카드 결제했습니다. 차압에 뭐라 본 게요? 접대비. 전산액의 2급 정도에 나오는 수준의 붕괴는 어쩌다가 한 번씩 어려운 문제 나오지 웬만한 건 그냥 잘 되죠, 그죠? 접대비. 대비면 한다고요? 미지급금. 워낙 반복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자꾸 했던 내용들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제일 좋습니다. 이 102회차가 앞전에 시험 치셨던 문제죠. 그죠? 앞전에 치셨던 문제입니다. 29일자였고요. 다음 날짜 9월 6일자. 희정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자, 일단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어느 변에? 대변의 보통예금이에요. 금액 얼마만 이체했다고요? 1,000만 원. 왜 1,0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뺀 거예요? 정기예금에 가입한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정기예금 하시면 되는데 한 번씩 정기예금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정기예적금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아무거나 체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 날짜 9월 20일자 갑니다. 9월 20일자 부산상승으로부터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에 6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 지급했습니다.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당연히 차변에 뭐라고요? 상품 얼마요? 100만 원이라고 분개할 거고요. 자, 대금 중에서 6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 지급했습니다. 뭐란다? 당좌예금. 금액은 60만 원. 나머지 40만 원 뭐 줬어요? 현금 지급했어요. 대비 현금 40만 원.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9월 30일자 갑니다. 자, 9월 중 입사한 영업부 신입사원 김하나의 9월분 급여를 다음과 같이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다 하였습니다. 자, 급여 얼마 있어요? 75만 원. 너무 작아요 하신 분들 한 달치 아니겠죠, 그죠? 흥분하지 마세요. 참에 급여 얼마라고요? 75만 원. 급여 다 줘요? 다 안 줘요. 차인 지급액은 뭘로 지급한다고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요. 보통예금 나가는 금액 얼마? 74만 4천 원. 74만 4천 원. 원천징수세는 뭘로 처리합니까? 예수금이에요. 얼마? 6천 원. 6천 원. 6천 원이 원천징수세액이다. 넘어가서요. 10월 11일자 갑니다. 10월 11일. 사업장 건물의 피난시설 설치 공사를 실시하고 공사대금 3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피난시설 설치 공사는 건물의 자본출로 처리할 거였어요. 피난시설을 설치하면 차압에 뭐라 처리한다고요? 건물에 포함된 거니까 건물로 처리하시면 돼요. 차압에 건물 얼마라고요? 300만 원. 대비 뭐라고요? 보통예금 되겠죠, 보통예금. 일본에 이런 거 하는 사람 많대요. 아파트 안에 캡슐 같은 거 만들어 갖고 혹시나 지진 나든지 뭐 건물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시설 그런 만드는 사람들이 많대요. 한때 한참 유행했었는데 요즘 또 조용하더라고요. 자, 10월 13일 미림전자의 파산으로 인해서 미림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260만 원을 전액 대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손 처리 시점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충당금 잔액은 30만 원이다 였습니다. 자, 외상매출금 회수 불능됐으니까 어느 변에? 대변에 외상매출금 얼마? 260만 원. 오늘 이 회차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죠? 맞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차압에 뭐 한다고요? 대손충당금. 얼마라고요? 30만 원 있어, 30만 원. 나머지 모자란 금액은 뭘로 처리합니까?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차변에 대손상각비. 얼마? 230만 원. 외상매출금 거래 체크할게요. 외상매출금이 코드번호 몇 번이에요? 108번. 그러니까 우리가 차변에 대손충 나가면 무조건 몇 번 가야 돼요? 얘가 109번 아니면 틀린 답이에요. 아시겠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별걸 다 긴급 문자로 보내네. 지금 긴급 문자 왔어요, 여러분들로? 재난지원금 신청하라고?
이게 무슨 긴급문자야? 자, 7월 9일자 봅시다. 인천시청에 기부한 현금 20만 원이 세금과 원가로 회계 처리된 바이다 했습니다. 계속 요즘 수정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네. 계정 과목 틀린 거. 세금과 공가가 아니에요. 뭘로 처리하셔야 돼요?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돼요. 이 얘기죠. 자, 넘어갑니다. 10월 12일자. 거래처 영락문구의 외상매출금 500만 원을 보통적인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영락문구에 대한 단기 대여금 500만 원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외상매출금이 아니란 얘기죠.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뭐 받은 거라고요? 단기 대여금 받은 거다 해서 외상매출금 자리에서 단기 대여금을 치시면 되겠네요. 거래처는 나와 있으니까 건드릴 필요 없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쇼. 결산 갑니다. 결산. 결산 파트 일반 전표에 하는 자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이 있는데 아까 누가 물어보셨는데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이 있을 때 차례를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수동 결산부터 먼저 하는 게 정상입니다. 항상. 수동 결산을 다 하시고 그리고 자동 결산 하셔야 돼요. 그 이유인 즉슨 뭐냐 하면 수동 결산에서 뒤에 영향을 주는 게 생길 수도 있어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예를 들어서 뭐 가수금이 외상매출금 회수액으로 판명이 났는데 이 분괴를 안 하고 대손을 해버리면 금액이 틀리게 나오겠죠. 그럼 괜히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수동 결산부터 하고 자동 결산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수동, 2번 수동, 3번 수동, 4번 자동. 맞습니까? 4번은 자동인데 금액을 구해야 되네요. 그죠? 구해서 그냥 넣으면 되겠죠. 자, 1번입니다. 결산일 현재까지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한 현금 부족액 10만 원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머릿속에서 분개가 된다 하더라도 얘는 한번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현금 과부족이 어느 변에 있는지. 어느 변에 있다고요? 차변에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없애려면 어느 변 간다?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 가야겠죠. 얼마만큼? 10만 원만큼. 현금 부족액 10만 원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 손해본 거네요. 차변 뭐로 처리한다? 오케이. 잡손실로 회계 처리합니다. 금액은 10만 원. 와, 쉽다. 두 번째 31일. 기말 현재 가수금 계정 잔액 50만 원은 차기 매출과 관련해서 거래처 인천 상사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이다. 계약금은 선수금 처리할 거 되었습니다. 친절하다. 자, 일단 가수금의 원인이 밝혀진 거니까 가수금이 없어집니다. 그죠? 어느 변에? 차변에. 또 얘도 어느 변인지 잘 모르겠으면 학계 자료 exam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차변에 가수금 얼마 있다고요? 50만 원을 대변에 있는 걸 없애줘야 돼요. 없애주고 얘는 뭐라고요? 계약금 받은 거니까 선수금으로 처리해 주세요 했으니까 선수금 하시면 돼요. 금액은 50만 원. 선수금은 누구 거? 갑자기 노란색인데 깜짝 놀랐네. 자, 인천 상사입니다. 인천 상사. 자, 다음 31일 하나 더. 자, 농협은행으로부터 연 이자율 6%로 1,000만 원을 12개월간 차입하고 이자는 12개월 후에 차입금 상환 시점에 일시에 지급하겠습니다. 결산 분기를 하시겠습니다. 이자를 원하게 처리할까? 자, 얼마를 차입했다고요? 1,000만 원. 1,000만 원을 차입했는데 1년에 이자가 몇 퍼센트? 0.06, 6%. 소수 밑에 두 자리 동그라미 2개 빼면 돼요. 얼마 나옵니까 이자가? 60만 원. 60만 원 나누기 1년은 12개월 나누면 한 달에 얼마씩? 5만 원씩. 곱하기 언제 차입 기간이? 9월 1일부터 맞습니까? 손가락 꺼내서 헤아려봐요. 9월 말, 10월 말, 11월 말, 12월 말 몇 개월? 4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이자가? 2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이자를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어요.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변에 뭐는 발생한다? 이자 비용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만큼? 20만 원만큼.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뭐라 부른다? 미지급 비용이라 불러요. 미지급 비용.
대변에 미지급 비용해서 금액 얼마라고요? 20만 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죠. 자, 일반표 12월 30일 날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결산 자료 입력 가겠죠. 결산 자료 입력 가셔서요. 감가상각비란에 가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금액을 구해야 되죠. 자, 보시면 2020년 1월 1일에 영업부에서 구매하였던 차량 운반구의 단기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라. 취득원가 6천만 원, 잔존가액은 400만 원, 내용수 8년 정해 보였습니다. 8년 나오는 것도 처음 보네. 자, 내용수 몇 년분에? 8년분에. 취득원가 얼마? 6천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400만 원. 계산해주면 1년분 감가상각비 얼마 나옵니까? 700만 원 나와요? 700만 원. 87에 56. 700만 원 나오네요. 그럼 감가상각비, 차량 운반후의 감가상각비 나누다 뭐 진다고요? 7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죠. 입력하고 난 뒤에 뭐 한다고요? F3번 눌러주시면, 이 F3번이 왜 중요하냐면, 눌러주시면, 분계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죠. 뭐 두고집니까? 상품 매출원가에 대한 건 나와요. 대별의 상품, 차별 상품 매출원가. 그래서 없더라도 무조건 입력을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조회 갑니다. 6월 30일 현재 가지급금 자료가 얼마인가 해놨습니다. 아주 많은 계정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 봐도 나오고 총계정 원장에 가도 나오고 잔액이 나오고 어디 가도 재무상태표 가도 나올 것이고 또 어디 가도 합계 잔액 시산표 가도 나올 것이고 맞습니까? 어디를 보든 상관없어요. 단 주의하실 거 1월 개표는 아니죠. 그 달 것만 나온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무거나 나와서 잔액만 보시면 돼요. 얼마? 44,000원. 들어라. 얼마 되지도 않네. 44,000원. 두 번째 갑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접대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달과 가장 적게 지출한 달의 차이 금액은 얼마인가? 음수로 입력하지 말고 내놨습니다. 당연히 어디가 봐요? 얘는 어디 본다고요? 총계정 원장 가서 봐야지 비교를 하기가 편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주의할 거는 1월부터 6월까지 보시면 되겠죠. 자, 차이는 얼마나 합니까? 140만 원, 140만 원. 이 차이 나더라. 세 번째. 6월 말 현재 미지급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의 상호와 미지급 잔액은 얼마인가 물었어요. 거래처 나왔습니다. 뭐 들어간다고요? 거래처 원장. 상호는 누구예요? 타이거. 타이거 상사래요. 타이거 상사. 금액은 54만 원. 54만 원. 자, 요렇게 나옵니다. 이상으로 전산회계 2급에 대한 문제는 다 풀었어요. 기출 문제는.